대거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쌤입니다. 자, 오늘은 1단원 물질의 구성 복습 중에서도 마지막 내용을 나갈 거예요. 마지막 내용은 우리 원자의 변신, 이온이라는 중단원인데요.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 있고, 이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 선생님이랑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료수 캔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음료수 마실 때 영양 성분표 옆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NaKCl이라는 원소 기호가 적혀 있는데 이거 각각의 이름 기억합니까? 네, Na는 나트륨이고요. K는 칼륨입니다. Cl은 염소였죠. 자, 이런 원소 기호 옆에 잘 보면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적혀 있어요. 이 원소 기호 옆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고 적힌 이런 기호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니까 건전지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떠오르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하의 종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소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배워보도록 하죠. 원래 원자는요, 전기적으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을 띠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원자 상태에서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었죠. 지금 이 그림에서도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플러스 1,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마이너스 1입니다. 합쳐지면 0이 되죠. 이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이때 전자를 잃거나 얻게 되면요, 전하를 띠게 됩니다.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전하를 띠게 되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죠. 지금 그림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전자가 잃어버렸다. 전자가 하나가 탈출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현재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고요. 전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 전하량은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띤 이온으로 변신을 하는 것이죠. 이온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의미합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이온에서는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인 상태고 전자의 전하량은 0인 상태죠. 이렇게 되면 원자 핵의 전하량이 전자의 전하량보다 더 큰 상황이에요. 그렇게 돼서 플러스를 띠는 이온이 생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를 잃게 된 이온은 플러스를 띤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 자, 그렇다면 음이온은 어떻게 생길까요? 전자를 얻었을 때 생깁니다. 전자를 얻게 되는 장면을 보면 바깥에서 전자가 원자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만들어진 이온의 원자 핵의 총 전하량은 플러스 1이고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입니다. 합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지금 전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 큰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이 생깁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라는 이온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건 지금 나트륨 원자입니다. 나트륨 원자는 원자 핵의 총 전하량이 플러스 11인 상태고요. 전자는 총 11개여서 마이너스 11입니다. 합쳐지면 0이라는 중성을 띠고 있죠. 그런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몇 개를?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온이 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11이라는 원자의 전하량은 바뀌지 않고 플러스 11이라는 원자 핵의 전하량은 바뀌지 않고 전자는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 10, 10개가 되겠죠. 합치면 플러스 1이 되고요. 나트륨 이온은 그럼 양이온일까요? 음이온일까요? 양이온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적느냐? 나트륨 원소 기호를 적고요. 플러스를 띠고 있다는 것을 여기다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자를 몇 개 잃어서 플러스가 됐느냐? 한 개 잃어서 플러스가 됐다. 이것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는데요. 1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얘는 지금 한 개를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1 생략하고
나트륨 이온을 이런 식으로 식으로 쓰게 됩니다. 밑에 산소 원자도 한번 볼까요? 산소는요, 원자 상태에서 원자 핵은 플러스 8, 전자는 마이너스 8, 총 중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전자를 얻었어요. 몇 개를 얻었죠? 2개를 얻었습니다. 그림에서 하나, 2개를 얻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온이 됐을 텐데 원자 핵의 전하량은 바뀌지 않고 플러스 8이고 전자는 2개 얻어가지고요. 총 10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합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지금 그럼 산화이온은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입니다. 음이온.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일단은 산소 원자가 변신을 했으니까 산소라는 원소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음이온이다, 마이너스를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때 몇 개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됐느냐?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이온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을 때는요. 음이온의 특징인데 음이온은 소자인 원소에서 소를 떼고 화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아니라 산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식으로 적는 것을 우리는 이온식이라고 합니다. 원소 기호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전하의 종류를 쓰게 됩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리고 잃거나 얻은 전자 수를 함께 표시하게 되는데 한 개를 잃은 경우, 한 개를 얻은 경우 같은 경우에 숫자를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2개를 전자를 얻었어요 라고 하면 2를 쓰게 되고요. 지금 얘는 좀 커 보이지만 원소 기호를 크게 적고 전자 얻은 개수를 여기다 적고 전하의 종류를 쓰게 됩니다. 양이온도 마찬가지로 숫자도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자, 양이온은 이온을 읽을 때요. 원소 이름 뒤에 그냥 이온을 붙여서 읽습니다. 그런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소 이름 뒤에 화를 붙입니다. 화를. 자, 이온식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온식. 마그네슘 원자가 전자 2개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이 됐대요. 그러면 일단은 마그네슘이라는 원소 기호를 적고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없어졌어. 전자가 여기 있다가 빠졌어. 그러면 얘는 양이온일까요? 음이온일까요? 양이온이죠.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됐다. 플러스를 적어주고요. 몇 개를 잃었대요? 2개를 잃었대요. 그러면은 2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읽을 때는 양이온이니까 그냥 뒤에 이온을 붙여서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플루오린 원자가 전자 1개를 얻었대요. 전자가 밖에서 들어온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양이온일까 음이온일까?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를 적고 음이온이다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를 얻었대요? 1개를 얻었다니까 1은 생략을 해주고 이대로 이온식은 끝납니다. F-라고 적고요. 읽을 때는 음이온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를 붙인다? 화를 붙인다. 그래서 얘는 플루오린 화이온이라고 읽습니다. 이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한 번씩 쭉 써보고 눈에 익히면서 외워야 돼요. 자, 얘들 같은 경우에도 양이온은 이렇게 플러스를 붙이고요. 그냥 원소 기호 이름 뒤에 이온을 붙입니다. 이온, 그쵸? 여기까지 양이온이죠. 그리고 전자를 1개 잃었으면은 이렇게 1이라는 숫자를 생략을 하는데 2개를 잃어서 생긴 양이온들은 이렇게 2 플러스라고 적고 3개를 잃었다. 그러면 3 플러스라고 적습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를 붙인다? 화를 붙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화이온, 화이온, 화이온이라고 적혀 있죠. 얘네는 예외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를 몇 개 얻었느냐를 이 마이너스 기호 옆에 적게 되는데 1은 생략하고 2개 얻었으면 2-라고 적습니다. 이온은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어요. 진짜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의 재료들이 누구냐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자,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는요.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칼륨 이온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황산구리도 마찬가지예요. 황산 이온과 구리 이온이 함께 녹아 있는 용액입니다. 이 용액들 각각을요. 페트리 디시 중간에 떨어뜨려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꼽아서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떨어진 이 용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건데 이 용액은요, 지금 질산칼륨 용액입니다. 자, 이 용액을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기.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흰 종이에 플러스를 표시하고 패트리 접시 중앙이 플러스 표시의 정중앙에 오도록 패트리 접시를 놓습니다. 패트리 접시 양쪽 끝에 금속판을 고정한 다음 패트리 접시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습니다.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전류를 흘려준 다음 패트리 접시 가운데에 과망간이즈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망간이즈산 칼륨 수용액 대신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실험을 반복합니다. 네, 참고로 질산칼륨 수용액은요, 질산이 아니라 과망가니즈산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험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 액체가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색깔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 칼륨, 보라색을 띠는 칼륨이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림을 보면은 칼륨 이온이 있고 망가니즈산,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이어주면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되죠. 자, 같은 극끼리는 멀어지고 다른 극끼리는 가까워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칼륨 이온들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왜? 플러스를 띠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고요. 마이너스를 띈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라색을 띠는 애들이 칼륨이니까 우리 눈에는 칼륨 이온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실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 속에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이때도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주고 플러스를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구리이온들이 청록색을 띠고 있어서요. 마이너스 극쪽으로 플러스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눈에 볼 수가 있고 황산이온도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극쪽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들이 전하를 띠고 있구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음료에 들어있는 탄산이온,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탄산음료라고 흔히 하죠. 탄산음료에 진짜 탄산이온, 우리 식으로 쓰면 CO3E-인데 이 이온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불꽃 반응이나 선 스펙트럼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이란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끼리 반응을 해가지고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그 물질이 바로
앙금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앙금이라고 하는 물질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라는 뜻인데 물에 녹지 않으면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물에 녹으면 안 보이죠.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끼리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왼쪽에는요, 아이오딘과 칼륨이라는 용액을 녹였습니다. 물에 녹았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오른쪽에는 질산납의 용액을 넣었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물에 녹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면요, 노란색 앙금이 생깁니다. 이 앙금,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요. 아이오딘과 납이라는 앙금입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이 용액 속에 진짜 그 이온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반응하면요, 염화은이라는 앙금을 생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용액 속에 이 염화이온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얘랑 반응하는 애를 넣어주면 얘랑 반응하는 애가 만약에 앙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거고 아니면 안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염화이온과 은이온은 만나서 염화은이라는 앙금을 생성하니까 이 염화이온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은이온을 집어 넣어준 거죠. 집어 넣어보니까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형성이 됐고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형성된 걸 보고 아, 여기에는 염화이온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요. 지금 이 실험은 ABCD라는 미지의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액 중에 어디에 염화이온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ABCD에 다 얘 짝꿍인 누구를 넣어준다? 은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을 다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 넣어줬더니 어딘가는 반응을 하고 어딘가는 반응을 안 할 텐데 그걸 통해서 염화이온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같이 보시죠. 앙금 생성 반응으로 염화이온 확인하기.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미지의 수용액 A, B, C, D를 각 시험관에 약 15mm씩 넣습니다. 각 시험관에 질산응 수용액 2ml 정도를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실험 결과를 같이 보면은 ABCD 수용액의 앙금 생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누구에서만 앙금이 생성됐냐면 B와 D에서만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됐죠. 그렇다면 염화이온 Cl-가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수용액은 누구입니까? 그쵸? 지금 앙금을 생성한 B와 D에 이 염화이온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앙금 생성을 하는 이온들의 짝꿍이 있어요.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만나면요, AgCl이라는 염화은 앙금을 만듭니다. 아래로 가라앉아서 아래로 화살표를 그려줄 거예요. 이런 짝꿍들이 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칼슘이온과 짝꿍은 탄산이온입니다. 두 개가 만나서 탄산칼슘을 만들고요. 납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만나면 아이오딘화 납 앙금을 만듭니다. 이것도 기록해두고 외워두세요.
자, 아이오딘화 납 용액은 아까 영상에서 노란색 앙금 생기는 거 봤죠?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탄산칼슘은요, 보다시피 흰색입니다. 바륨과 황산이온도 만나서 황산 바륨을 만들고요. 흰색 앙금이고, 구리이온과 황화이온이 만나면요, 황화구리라는 앙금이 생기고요. 여기 앙금을 보면 검은색 앙금이 생깁니다. 선생님 약간 파란색인데요? 이거는 파란색은 구리이온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수용액의 색깔이고요. 이 검은색이 황화구리 앙금의 색깔입니다. 자, 오늘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뜻을 알아봤고요. 아, 얘네가 진짜 전하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액에, 미지의 수용액에 이온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그 짝꿍을 넣어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1단원 마지막 내용이고요. 여러분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링크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